이제 사계들을 보면, 잠깐 보고 나십시다. 여기 사계대죠. 사계들 보면 이제, 임수가 계수로, 계수가 병화로, 병화가 정화로, 정화가 임수로. 그러니까, 수가 화로 바뀌고 또 화가 다시 수로 바뀌어요. 이거는 이제 에너지고, 그 다음에 또 간목이 을목으로, 또 을목이 경금으로, 또 경금이 신금으로, 신금이 간목으로, 또 간목이 다시 을목으로, 갑을경신, 인계병정, 요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게 이제 지장간에서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 그죠? 지장간 자체에서. 자. 그래서 수와 목금이 서로 변환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 이제 변환하는가.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12운성 음간도 그렇고, 뭐, 양간은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돌리는데, 음간은 안 맞다고 해가지고 안 보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음간이 어디서 생겨나고, 음간이 어디서 죽고, 이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번 주에 보니까, 양이 가장 강할 때 음이 생겨난다 그랬죠? 그러면 양이 가장 강할 때 한번 봅시다. 양이 가장 강할 때, 뭐부터 볼까요? 이 지장간은 글을 한 개 딱 찍잖아요. 아무 찍으면 이게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돌아와가지고 어디에서 끝나고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게 밑에 10글자밖에 없거든요. 이게 전부 다 막 흩어져 있지만 천간에 10글자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10글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수한 명리 이론을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아무거나 한번 찍어볼게요. 아무거나 한번 불러보세요. 자, 인의 병화를 볼게요. 그러면 인의 병화. 자, 인의 병화는 인목에서 병화가 장생을 하죠. 그러면 병화가 인으로 장생을 해서 장생, 목욕, 관대, 근록. 병화가 근록일 때 가장 강할 때, 그 병화 에너지가 가장 강할 때 여기서 4월에 정화가 생겨나요. 4월에 정화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경금을 봅시다. 경금은 4월에 장생하죠. 그러면 경금을 여기서부터 이제 사유축 운동을 하니까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여기서 가장 강하죠. 그럼 경금의 음이 뭡니까? 신금. 신금이 여기서 장생을 해요. 그 다음 또 봅시다. 또 신월에 임수가 장생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또 임수는 신자진 운동을 합니다. 그럼 신자진 운동을 하면 여기서부터 장생, 목욕, 관대, 근록이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간목이 굉장히 임수가 가장 강하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개수가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개수가. 그 다음에 또 해월에 장생하는 거 뭐죠? 네, 갑이. 그럼 갑이 장생, 목욕, 관대, 근록.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 보이진 않지만 을이 장생하는 겁니다. 을이. 그러면 음간은 이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음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요. 그런데 알아두셔야 될 게 양간이 가장 강할 때 음간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음간이 가장 강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음간이 가장 강할 때 양이 가장 강할 때 음이 생겨나는데 음이 가장 강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럼 한번 돌려보면 돼요. 음이 가장 강할 때는 양이 어떻게 되는가 돌려보면 돼요. 자, 음이 여기 생겨났죠? 자, 그 인월에 을목이 장생했죠? 그럼 한번 돌려보자 이거죠? 자, 을목이 여기서부터 을목이 병하고 인호술 운동을 하니까 자, 을목이 여기서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을목이 여기서 가장 강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뭐로 바뀌어요? 경금으로 바뀌어버리죠? 경금으로. 근데 보세요. 갑이 죽는 데가 어딥니까? 갑이 오화에서 죽죠. 갑이 오화에서, 왜냐면 미토에서 묘지에 들어가고, 묘지 사지, 그러니까 미토에서 묘지에 들어가고, 5월에 사지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5월은 을목이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으로 가야하죠. 그럼 여기에서 병화가 정화로 바뀌죠.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는 갑이 죽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음이 가장 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이 죽어버리죠. 그죠?
근데 음이 가장 강할 때 양이 왜 죽을까요? 양이 가장 강할 때는 음이 생겨나는데 음이 가장 강할 때 양이 죽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자, 양을 기준으로 보면 갑을 기준으로 보면 자, 갑목이 가장 강하니까 을목이 생겨나요. 그럼 을목이 여기서부터 가장 강하죠. 근데 여기에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정화가 생겨납니다. 정화가 어떻게 돼요? 예, 이제 열매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열매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양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양이 계속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양이 음으로 전환되어서 물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양이 강할 때 음이 생겨. 양강 음생이고 음강 양사예요. 음강 양사가 되는 거죠. 보죠. 이거 딱 그대로 돌아가죠. 자, 이제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갑이 해묘미 운동을 한다. 자, 갑이 어떻게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자, 갑이 아까 여기서부터 장생하죠. 장생, 목욕, 관대, 걸로. 여기서 을이 생겨나죠. 을이 생겨나죠. 근데 을이 생겨나서 어떻게 됐냐면, 미토에서, 자, 묘월에 가면, 을이 여기 생겨나서, 묘월에 가면, 을이 인월에 생겨났기 때문에, 묘월에 가면, 갑의 기운이 을로 넘겨주죠. 넘겨주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갑목이, 여기서부터는 갑목이 점점 힘이 사라져가요. 갑목이. 근데, 을목은 여기서부터 더 강해져가요. 완전 반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갑목이 여기서부터, 을목의 기운을 넘겨줬으니까, 여기서부터는 갑목이, 우리가 삼각형을 보면, 갑목이 여기서부터 이제 에너지가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점점 사라져서, 여기에서부터 오화에서 사지에 들어가고 미토에서 갑목이 묘지에 들어가요. 그러면 자 보세요. 갑이 을로 바뀌었죠. 갑이 여기서 을로 바뀌었죠. 그럼 을이 갑목이 미토에서 묘지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신월에는 뭐로 바뀌어서 나와요? 경금으로 나오죠. 경금으로 나오죠. 그럼 갑이 을로 을이 경금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그 다음에 병화를 한번 볼게요. 병화도 인월에 장생해서 자 여기에서 5월에서 어떻게 돼요? 정화로 바뀌죠. 정화로 바뀌고 그 다음에 술토에서 묘지에 들어가요. 병화가 묘지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병화고 화기가 술토에서 묘지에 들어가니까 해월에 또 뭐로 나옵니까? 임수로 나오죠. 그러면 병화가 정화로, 정화가 임수로 이렇게 바뀌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목이 금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화가 수로 바뀌어 나오죠. 그 다음에 경금을 한번 볼게요. 경금은 어디에 장생합니까? 4월에 장생하죠. 자, 경금이 여기 장생해가지고 신금은 사유축 운동을 하니까 경금은 사유축 운동을 하니까 유금에서 가장 에너지가 강하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신금에게 에너지의 기운을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고, 그 다음에 경금은 여기서부터 이제 하강곡선이죠. 삼각형 꼭대기에서 이제 하강곡선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축월에 들어가면 축월에는 묘지에 들어가죠. 그래서 금이 묘지에 들어가니까, 금이 묘지에 들어가니까, 다음 달 인월에 갑목으로 바뀌어 나오죠. 그러니까, 경금이 신금으로, 신금이 갑목으로. 임수도 마찬가지죠. 임수도 신월에 장생을 해서 임수는 신자진 삼합운동을 하니까 자월에 임수가 굉장히 가장 강하죠. 가장 강할 때 개수로 바뀌어 나오죠. 그래서 개수로 바뀌어 나와서 이게 자월의 꼭대기에서 이제 임수가 에너지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하기 시작해서 진월에 보면 묘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임수가 진월에 묘지에 들어가니까 수기가 묘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화기가 나오는 거죠. 병화로 바뀌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임수가 개수로, 개수가 병화로 다 바뀌어 나오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양을 돌렸죠. 이제 음은 어떻게 되냐? 음은 어떻게 되냐?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요걸 사계절을 보고 넘어올게요.
임수는, 아까, 양은 음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럼 음은 어떻게 다시 양을 만들어내냐 이거죠? 자, 보세요. 간목이 을목을 만들어냈죠? 간목이 을목을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임수가 개수를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병화가 정화를 만들어냈죠? 경금이 신금을 만들어냈죠? 그 양이 다 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양이 가장 강할 때 음이 생겨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음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음은.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음을 잘 돌려야 돼요. 그럼 음은 어떻게 돼? 다시 임수로 놓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수로 놓으려고 그러면. 자, 요걸 지장간은, 청간합은, 어떻게, 청간합은 시간의 순환과 윤회예요. 청간합은. 근데 지지삼합은 뭐냐면 공간의 순환과 윤회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과 공간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간합은 그 시간을 돌리고, 그 다음에 지지삼합은 공간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돌리는 원리가 이제 요렇게 삼합으로서, 4개의 삼합으로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4개의 삼합이 돌아가도 각각 지장간이 청간의 기운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맞물려서 막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돌리는 것도 지장간에 있는 시간이고. 예? 음간의 절지에서 양간이 되는 음간의 절지에서 양간? 개수의 절지가 오하잖아요. 그건 이제 저거잖아요. 그거는 저거잖아. 음간 저거 돌리기. 여기서 이제 사지에 들어가죠. 네, 사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존의 12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존의 12운성. 저도 다 외웠거든요, 음간을. 근데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리면. 그래서 개수가, 우리가 이제 기존의 음간 12운성 밖에서 이야기할 때는 개수가 오화에 들어가면 절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개수는 사지잖아요. 왜냐, 간목하고 개수하고, 해묘미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음간은 그렇게 하면 안 맞아요. 근데 자, 보세요. 이걸 돌릴 때 어떻게 하냐면, 지지의 모든 것은 삼합으로 다 답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갑이 어떻게 을을 만들어내냐 이거죠. 그냥 이렇게 보면, 갑이 가장 강할 때 을이 생겨났다. 그 다음에, 임수가 가장 강할 때 개수가 생겨났다. 요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삼합으로 돌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삼합으로. 자, 여기 보면, 인호술 있죠? 이게 이제 인호술, 그 다음에 또 반대가 신자진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사유축, 이거 몇 되겠습니까? 사유축. 맞아요. 이 맞나? 사유축.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해묘미죠. 해묘미. 이렇게 삼합으로 다 돌아가요. 그러면 실제로는 양이 가장 강할 때 음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되면 삼합에 의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왜? 간목은 해묘미 운동을 하죠. 을목은 인호술 운동하죠. 그 다음에 갑이 을로 바뀌고 을이 또 뭐로 바뀌었어요? 아까 보니까 경으로 바뀌었죠. 경은 아까 신으로 바뀌었고 신은 갑으로 또 바뀌죠. 그건 잘 보세요. 그러면 삼합으로 보면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또 신자진 다음에 뭐예요? 해묘미죠.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삼합에 의해서. 그러면 임계병정은 임수는 뭐예요? 신자진, 그 다음에 해묘미, 신자진, 해묘미죠. 간목하고 개수가 해묘미 운동할까? 그 다음에 인호술, 정화가 사유축이죠. 경금하고 사유축. 사유축 다음에 또 신자진이죠. 이렇게 삼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 단순히 이제 양이 강할 때 음이 나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삼합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저 물질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이제 밖에 있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저 자연에 전부 다 삼합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삼합은 지지 안에 삼합은 뭐 인호술 이렇게 돌아간다면 전부 다 지장간 안에 에너지가 있죠. 천간 에너지가 다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절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요렇게. 자, 이제 음간을 한번 볼게요. 그럼 음간을 어떻게 변환하는가? 자, 보세요. 음간은 아무거나 짚어보세요. 음간은 아무거나. 묘. 천간에. 그럼 을이죠. 그럼 을은 어떻게 변하냐, 을은. 을은 인호술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을이 어디서 장생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간목이 가장 강할 때 을목이 장생하죠. 그러면 여기 을목이 여기다. 을목이죠. 그 을목도 인호술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을목을 어떻게? 인, 오, 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음간은 안 보여요. 음간은 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을이 어떻게 되냐면 을이 술토의 묘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로 밖에 나왔어요? 을이 뭐로 밖에 나왔죠? 이 신으로 밖에 나왔잖아요. 을이 신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신금이 다시 이 간목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요? 자, 이게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을목도 보시죠. 인호술 운동을 하잖아요. 인호술. 을목이 병화하고 인호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을목이 다시 간목으로 올라 그러면 아까 보니까 간목으로 나왔죠. 자 여기 보니까 을이 어떻게 되면 을이 인호술 운동을 해가지고 신금을 다시 간목이 나왔죠. 간목이 나오는데 그럼 중간 과정이 뭐냐 이거죠. 중간 과정에 중간에 뭐냐면 을이 어떻게 되냐면 경으로 다시 바뀌어요. 을경합으로. 그리고 경금이 다시 또 신금으로 바뀌죠. 예. 네. 그러니까 을이 바로 간목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간은 어떻게 돼요? 음간은 다른 양간으로 갔다가 금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목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니까 갑은 보니까 을을 바로 만들어냈죠. 그럼 을이 다시 갑으로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을이 경으로 갔다가 을경합으로 갔다가 그럼 경이 또 신금을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신금은 어떻게 돼요? 다시 갑으로. 신금이 어디에서 갑으로? 그럼 다시 갑은 을로. 신금이 어디에서 다시 갑으로? 여기 있잖아요, 아까. 신금이 다시 갑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이 사계도로, 지장간에 사계도가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거 다 똑같아요. 또 뭐, 아무거나. 뭘로 돌려볼까요? 아무거나. 뭘로? 유금으로요? 경금? 음간이니까 신금으로 돌려볼까요? 예, 신금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신금으로. 자. 신금이 아까 어디에 장생합니까? 예? 우리가 자연에서 열매 속에 씨가 생기는 계절이 몇 월 달이겠습니까? 4월. 예? 4월에 생겨요? 사과 속에 씨.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자연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사과 속에 씨가 언제 생기냐는 거죠. 여기 을경합은 두 번 해요. 여기 을경합 한 번 하잖아요. 여기 을경합 또 하죠. 또 해요. 그럼 여기서는 꽃이죠, 꽃. 꽃이 피면 안에 씨방이 있죠. 근데 그 씨방이 수정이 되면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5월부터 정화가 이제 오므리는 거죠. 꽃을 오므려요. 꽃을 오므리면 어떻게 되냐면 꽃은 다 떨어지고 그 씨방이 수정이 돼요. 그게 이제 열매로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면서 열매가 그러면 이제 병화가 이제 키워오죠. 열매를 키워오면 씨가 어디에 생기냐면 씨가 신월에 생겨요. 왜? 여기에서 신월에 신금이 씨가 장생하잖아요. 아니 자연으로 봐도 그 다 때렸을 때 짜겨보면 씨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어떻게 되면 이 씨를 어떻게 되면 정화가 열을 가해가지고 계속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병화의 작용은 이게 새로 생기면 보세요. 신금 씨가 생기면 이때부터는 경금이 주가 아니고 신금이 주가 돼야 돼요. 자, 경금은 여기서부터 키워오잖아요. 경금은 키워왔죠. 여기서부터 굉장히 강하잖아요. 경금은 장생 목욕 간대 걸로 여기서부터 이제 열매를 병화가 키워왔잖아요. 열매를. 근데 계속 키우기만 하면
안에 C가 안 생겨요. C가. 그러면 C가 신금해서 여기 C가 신금에 여기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C가 생기면 이 경금은 이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경금의 역할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왜? 경금은 더 커지질 않아요. 왜? 병화가 6월에 사지에 들어가잖아요. 병화가 이렇게 오다가 병화가 경금 열매를 키워오다가 6월이 되면 여기 사지에 들어가요. 그 병화가 그 다음에 묘지에 인호술, 병화가 인호술 넣으니까 여기 묘지에 들어가고 그 전에 사지에. 그래서 6월이 되면 병화의 쓰임은 없어지는 겁니다. 6월이 되면 병화의 쓰임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장생, 병화가 여기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럼 쓰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병화의 쓰임은 이 신월까지입니다. 왜? 여기부터는 신금이 장생하니까 여기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신금을 이제 정화가 이제 이렇게 이제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수렴 운동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경금은 병화가 키웠고 이 신금은 정화가 딱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화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정화가 여기부터 힘을 키워왔잖아요. 4월에. 병화가 여기서 가장 장생, 목욕, 관대, 걸로 병화가 여기서 가장 강하니까 정화가 장생했죠. 그러면 정화가 여기부터 힘을 키우는 겁니다. 왜? 정화는 실제부터 힘을 키운 거는 뭐냐면 여기 세태나 신금을 딱딱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병화는 경금을 키우고 정화는 신금을 키운다 그러니까 신금을 딱딱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이제 을목의 활동력을 을경합을 해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을경합은 좀 이따 하겠지만 여기서 을경합은 경금이 아니고 신금이에요. 신금. 여기서 을경합은 경금이죠. 이해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신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신자진 다시 돌려볼게요. 신금. 신금 여기서 장생했죠. 신금이 장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신금의 변화 과정을 봅시다. 신금을 기준으로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이죠. 신금도 여기 제왕하죠. 맞죠? 그 다음에 쇠, 병, 사, 묘. 여기 임수하고 신금하고 같이 여기 묘지에 들어가죠. 근데 신금이 여기 보니까 묘지 들어갔는데 뭐를 만들어냈어요? 을을 만들어냈죠. 이 신금이 을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을목이 뭐냐면 경금으로 다시 바뀌죠. 경금으로. 근데 이 과정에 뭐가 한 개 빠졌죠? 신금의 중간 과정. 예, 여기서 갑이잖아요. 갑을. 그래서 여기서 또 갑으로 바뀌었죠. 신금. 그래서 신금이 갑목으로, 갑목이 또 을목이 경금으로.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사계도 여기 있죠. 그래서 보세요. 신금이 갑목으로, 갑목이 을목으로, 을목이 경금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 양은 음을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양은 음을. 강하면. 근데 음이 다시 갑목이 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요렇게. 을목이 경금으로 가다 경금이 신금으로 가다 신금이 다시 갑목으로 요렇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이게. 일단 원리만 들어 놓으세요. 원리만. 정화하고 개수도 똑같이 돌아가요. 원리만, 이거 그거까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아시겠죠? 그거는 같이 돌려보세요. 집에 가서.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그 다음에, 자, 지장간의 이제 에너지 변화 과정 한번 봅시다. 지장간 에너지. 자, 이 갑목과 개수는 해밀 운동을 한다 그랬죠? 병화와 을목은 인호술 운동을 하고, 정화와 경금은 사회충 운동을 하고, 임수와 신금은 신자진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동시에 한번 봅시다. 두 개를 동시에. 자, 여기 갑목이 해밀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럼 보이지 않는 개수가 여기 있겠죠? 왜? 임수가 근록으로 강하니까, 임수가 신월에 장생해서 장생, 목욕, 간대, 근록, 임수가 여기에서 해월에 가장 강하니까 여기 개수가 생겨나겠죠? 그러면 갑목하고 개수가 같이 해밀미 운동을 해요. 근데 해묘미 운동을 하면 미토안의 묘지에 들어가죠.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토안의 묘지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갑이 뭐로 바뀌었어요? 을로 바뀌었죠. 갑이 을로 바뀌고 그 다음에 개수가 뭐로 바뀌었어요?
개수가 정화로 바뀌었어요. 개수가 정화로. 네? 그 다음에 이 개수, 이 정화는 다음 달에 신호로 또 뭐로 바뀌어요? 임수로 바뀌죠. 미월의 을목은 다시 또 경금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간목하고 개수는 여기 묘지에 보니까 을정으로, 정을로 바뀌었고, 이게 다음 달에 신호로 가니까 경금하고 임수로 다 바뀌어버렸죠. 이게 에너지 변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병화하고 을목을 또 볼게요. 병화하고 을목. 병화하고 을목은 어디에서 장생합니까? 자, 인월에 병화가 장생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지 않지만 여기 을목이 있죠. 을목이 왜? 간목이 해월에 장생, 목욕, 관대, 걸록. 간목이 인월에 가장 강하니까 간목이 걸록으로 드러나니까 여기에서 을목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병화하고 을목이 같이 인호순동을 하죠. 인호순동을 하죠. 그러면 어디에서 묘지에 들어가면 술토의 묘지에 들어갑니다. 자, 술토의 묘지. 또 술토의 묘지에 들어가니까 자, 보세요. 이 병은 뭐로 바뀌었어요? 병은 정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을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신으로 바뀌었죠. 을은 신으로. 그 다음에 다음 달 보니까 이 신이 또 뭐로 바뀌어요? 갑으로 바뀌고 정화가 또 임수로 바뀌죠. 맞죠? 그대로. 경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자, 요것만 한 개만 더 볼게요. 자, 경금하고 정화가 4월에 사유축 운동을 하죠. 자, 경금이 여기서 장생을 합니다. 경금은 사유축 운동을 하니까. 근데 정화가 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정화가 있죠. 왜 정화가 왜 생겨났다 그랬죠? 병화가 가장 강하니까. 병화가 인월에 장생, 목의 관대, 걸록. 병화가 여기에서 걸록으로 드러나니까 정화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자, 경금은 사유축 운동을 하죠. 사유축. 자, 축. 묘지에 보니까 이 경금이 뭐로 바뀌었어요? 신금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 정화는 또 뭐로 바뀌었어요? 개수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에서 음은 보니까 음은 아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음은 약간 좀 다르게 돌아갑니다. 이 중간 과정이 있어요. 변화 과정. 그건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서 경금이 신금으로 바뀌고 이 정화가 개수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개수가 다음 달 보면 뭐로 바뀌어요? 병화로 또 바뀌죠. 신금은 또 간목으로 또 바뀌죠. 이렇게. 다 똑같이 돌아가요. 근데 이걸 에너지 특성으로 봐도 되고 삼합으로 돌려도 똑같아요. 삼합으로. 자, 여기에서 개수가 어떻게 병화로 바뀌어요? 개수가 어떻게 병화로 바뀌죠? 개수가 해매미 운동을 하죠? 해매미 다음에 뭡니까? 인호술 운동이죠. 해매미, 자, 인호술 운동. 병화가 인호술 운동 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신금이 무슨 운동해요? 신자진. 임수하고 신금이 신자진 운동하죠. 신자진 다음에 무슨 운동을 해요? 해묘미죠. 해묘미, 갑이 해묘미 운동을 하잖아요. 요렇게마다 또 맞는 거예요. 다 요렇게 다 돌아갑니다. 자, 볼까요? 아까 을목이 경금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또 개수가 병화로 바뀌었다 그랬죠. 을목이 인호수 운동하죠. 인호수 운동 다음에 뭡니까? 사유축 운동하죠. 경금 사유축 운동. 그 다음에 개수가 해매미 다음에 뭡니까? 인호술이죠. 요렇게 삼합으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볼까요? 미월에 을목이 경금으로. 그 다음에 을목이 인호술 사유축이죠. 정화가 뭡니까? 사유축 다음에 뭐죠? 신자지. 임수가 신자지 하잖아요. 요렇게 다 삼합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 똑같이 들어가죠. 술토도 마찬가지예요. 술토 안에 이 신금이 간목으로 뭐 정신입으로 정화가 뭐 신금 열을 가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수기하고 해가 정임합으로 그냥 그렇게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제로는 뭐냐면 이 신금이 신자진 운동 이 극에 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해매미 운동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알겠어요?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사유축 운동 다음에 신자진 운동이죠. 요렇게 다 이렇게 삼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수가 목으로, 목이 수로, 뭐, 벌써 병화가 정화로, 또 정화가 또 임수로 바뀌죠. 또 을목이 뭐로 바뀌죠? 을목이 신금으로, 신금이 또 간목으로. 그러면 뭡니까? 목이 금으로 바뀌었죠. 또 경금이 신금으로 바뀌어, 신금이 다시 간목으로. 그러면 금이 또 목으로 또 바뀌죠. 그 다음에 정화가 개수로, 그러니까 화가 수로 바뀌죠. 그럼 여기 임수가 개수로 바뀌고, 개수가 병화로. 그러니까 수가 화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수가 화로, 화가 수로 계속, 그 다음에 금이 목으로, 목이 금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계도에서 보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계도에서. 이해가시죠? 제 설명이 빨라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무토와 기토가 이제 장생하는 곳은 이게 사실 토를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토를 이해하기가. 이제 무토와 기토도 사실은 마찬가지. 무토와 기토도, 우리가 이제, 그냥 쓰임이 같다, 뭐, 이렇게 이제 해놨잖아요. 정화하고, 뭐, 화토동법으로, 화토동법이다. 그래서, 화토, 그냥 병화하고 무토. 그 음은 정화하고, 기토. 그 화토 똑같다. 작용이 똑같다.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삼합으로 돌려보면 그게 왜 그런지가 딱 나와요. 자, 볼게요. 기토 어디에서 나와요? 기토 어디에서 장생하겠습니까? 예? 사. 왜 여기서 장생하죠? 왜 장생할까요?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 정화가 여기서 장생하는 거는 원리를 설명했죠. 정화는 왜 생기냐면 병화가 장생, 목욕, 관대가 병화가 가장 강할 때 이 정화가 여기서 생겨나잖아요. 그래가 이 정화가 여기서 생겨나니까 병화가 정화한테 이 에너지를 넘겨주잖아요. 병화가 정화에게 자기의 기운을 넘겨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생겨났기 때문에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정화는 여기 생겨난 거지 않습니까? 4월에 정화가 생겨났기 때문에 병화가 여기에서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화가 정화에게 바톤 터치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5월에 병화의 분산작용을 정화의 수렴작용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분산작용이 뭐냐면 꽃이 활짝 핀 거죠. 그게 분산작용입니다. 근데 그걸 활짝 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오므리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화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병화의 분산작용을 정화의 수렴작용으로 에너지의 기운을 넘겨주는